안녕하십니까, 윤환홍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건조 산업과 해양 원유가스 채취 및 저장 설비를 주문 제작하는 산업을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이라고 합니다. 별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가스 운반선 등 상선을 건조하는 사업은 이미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는 종합적 원가 경쟁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원가와 무관하게 국방상 이유로 뉴포트 뉴스 조선소 등을 유지하면서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등을 건조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관광용 크루즈 조선 건조 사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선이나 작은 규모의 상선은 개발도상국 소형 조선소들에서 제작하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대형 상업용 선박 건조 사업은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각각 40% 가까운 세계 시장 점유율로 이리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소위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후 장기간 동안 전방산업인 해운업은 과도한 선박 공급 증가의 후유증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업도 저수익성에 시달려 왔습니다. 중국은 물론 국내의 중소형 조선 기업들도 연쇄도산하거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견뎌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도 2010년 이후 급격히 성장한 미국 셰일가스 및 원유 산업에 간접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원유 및 가스 가격의 약세로 인해 원가가 높은 해양 원유와 가스 개발 프로젝트들이 연쇄 취소되거나 연기가 잦았고, 이에 장비를 임대해주던 업체들도 도산하면서 일부 고가 장비들의 인수 거부 등으로 해양 플랜트 장비의 제작사였던 국내 대형 조선소 기업들이 수천억 내지는 조 단위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잦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선박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되고 고객사인 해운 기업들의 수익성도 큰 폭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 등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 부족 상황이 나타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 산업도 턴어라운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주요 조선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조선소는 모두 세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입니다. 세 조선소의 건조 능력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연 10조 원 전후의 매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최근 합병으로 인해 탄생한 대형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과 후동중화, 롱샹중공업 등이 있고, 일본도 크게 이마바리와 JME의 두 개로 구조조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조선기자재 기업은 우리나라의 HST 엔진과 세진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 선박 엔진과 선박 모듈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 등은 대표적인 LNG 운반선용 본행제 공급 기업이고, 해양 플랜트 핵심 부품 공급 업체로는 미국의 NOV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선박 및 스마트 자율주행 선박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 자체의 자율적인 수익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동차 산업에서 일고 있는 친환경 자율주행의 혁신이 조선산업에도 파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은 대부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벙커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운산업은 급격히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선박보다는 훨씬 깨끗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젤 엔진 자동차에도 유로6나 유로5 등 까다로운 규제가 이미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박은 기본적으로 과거 50년 이상 배기가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2020년부터 의미 있는 규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일단은 비교적 준수가 용이한 황산화물 배출 규제였는데, 이는 기존 고유황 벙커유 대신에 저유황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이전에 고농도로 배출되던 이산화황 등 독성 배기가스를 줄이자는 규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EEDI 등 온실가스 규제와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규제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자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박의 경우는 그나마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대안이 이미 마련된 자동차 산업의 경우보다도 사실상 더 가혹한 규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운사 및 선주들은 궁극적으로는
추진 연료가 개선된 수소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을 도입하여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추진선은 자동차의 경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10년 이상 당분간은 신형 엔진으로 연비를 극도로 개선하고 느린 속도로 운항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 운용 비용을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선원수를 줄일 수 있는 자율운항 또는 스마트 선박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커다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선산업의 특성상 테슬라 같은 스타트업 기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조선산업은 업계 내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점진적 혁신과 꾸준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M스쿨, 업계 구조 조정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산업 수익성도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상 조선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